여러분 혹시 간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2번 이상 잠에서 깨셨나요? 나이가 드니 방광이 약해졌네. 의뢰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이 제발 살려달라고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하소연이 바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1시간마다 깨고 2시간마다 깨고 새벽이면 완전히 잠이 깨버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고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라고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 탓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무려 20년간 추적조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아십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번 이상 깨는 야간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돌연사할 위험이 무려 8.3배나 높았습니다. 8.3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낮 동안 열심히 혈액을 걸러낸 신장은 밤이 되면 여과율을 낮추고 푹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뇌가 깨어나고 신장도 같이 깨어나서 다시 낮처럼 강제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밤새 푹 쉬면서 독소를 걸러내야 할 콩팥이 24시간 내내 피눈물을 흘리며 혹사당하다가 결국 망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부모님께서도 야간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이 생명을 살리는 영상을 비슷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의뢰 수면제나 전립선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물론 급한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꼭 필요하고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식습관이나 자연치유의 근본적인 원리까지 길게 설명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콩팥의 힘을 길러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0대 이후 망가진 수면과 콩팥을 동시에 살려내는 기적의 자연치유법을 남김없이 공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들기 전 이거 딱 반 스푼만 혀 밑에 녹여 드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야간뇨가 싹 사라지고 죽어가던 콩팥이 다시 펄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확실하게 콩팥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면 왜 내가 10년 넘게 다니는 단골병원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나한테만 비밀로 한 것은 아닐까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병원 시스템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눈앞의 위급한 증상을 당장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며 진료실에 계신 분들은 모두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학 병원이나 큰 병원 진료실 앞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도에는 늘 수많은 대기 환자들이 지친 얼굴로 줄을 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한 명에게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분에서 5분에 불과합니다. 그 짧고 바쁜 3분 안에 환자가 평소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물을 언제 마시는지, 그리고 콩팥이라는 장기가 밤에 어떤 생리적 변화를 겪는지 그 복잡한 자연치유의 원리를 하나하나 붙잡고 설명해 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눈에 띄는 방법, 즉 당장의 증상을 덮어주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수면제를 처방하고 소변을 자주 보면 방광을 조절하는 약을 내어주는 시기입니다. 물론 당장 너무 고통스럽다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은 단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평생 독한 약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몸 스스로가 질병을 이겨내는 위대한 자연 치유력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약봉지에 기대어 병원만 오가며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는 진료 시간 3분이라는 답답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알려주기 힘들었던 내 몸의 진짜 이야기,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지혜를 이 자리를 빌려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진짜 주치의는 병원 문턱 너머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스스로 콩팥을 지켜내는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야간뇨가 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콩팥을 파괴하는 주범인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성실하면서도 예민한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콩팥은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며 만들어낸 노폐물을 열심히 걸러내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신장도 잠을 자며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두 번 자꾸 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에 빠져야 할 뇌가 깨어나는 순간 콩팥도 함께 강제로 깨어납니다. 주인이 일어났으니 나도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하고 나처럼 다시 가동되는 일이 매일 반복되면 신장세포는 빠르게 노화되고 결국 만성신부전이라는 돌연사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 세박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주들을 돌보며 남부럽지 않게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지만 아침마다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90 이상이어야 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6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중등도 신기능 저하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면 몇 년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콩팥이 밤에 쉬지 못하고 24시간 내내 혹사당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박 어르신처럼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는 것입니다. 한 번까지는 노화의 과정일 수 있지만 2번 이상 규칙적으로 깬다면 그것은 콩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낮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뇌하수체에서 나와야 할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장이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물을 마구 빼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손발이 심하게 붓는 것입니다. 밤새 콩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몸속에 물이 고여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뒷머리가 뻐근하거나 무거운 두통입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뇌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요동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낮에 이유 없이 쏟아지는 졸음과 무기력증입니다. 밤에 콩팥과 심장이 쉬지 못했으니 낮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신호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 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자연 치유의 절반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댓글이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가 생기면 그저 전립선 문제겠지 혹은 방광이 좁아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은 전립선의 문제일 수 있지만 밤에 소변의 양 자체가 많아지고 자꾸 깨는 것은 혈당과 호르몬 그리고 콩팥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전립선 약만 드셨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의 휴식과 밤사이 혈당 조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심장도 함께 쉬어야 하는데 야간요 때문에 자꾸 깨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면 결국 뇌까지 위험해지는 이 무서운 연쇄고리를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박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자연치유법을 통해 단 한 달 만에 사구체 여과율을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수치를 어떻게 집에서 스스로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잠들기 전 먹는 딱 한 스푼의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콩팥을 살리고 심장을 지키는 기적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공개할 잠들기 전 한 스푼의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을 부활시키는 첫 번째 비밀 병기인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의 과학적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기다리시던 그 놀라운 핵심 비결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콩팥이 밤새 혹사당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렸지요. 병원에서는 그저 약만 처방해주고 말았지만 제가 박 어르신께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잠들기 30분 전에 순수한 꿀 한 스푼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꿀은 설탕 덩어리인데 밤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서 큰일 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는 진짜 이유 중 하나는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간과 뇌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야간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몸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활동합니다. 이때 뇌가 사용하는 유일한 연료가 바로 당분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인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 몇 시간이 지나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이 간의 저장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의 저장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부신이라는 기관에 명령을 내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의 역할은 간에 남은 마지막 당분을 쥐어짜서 뇌로 보내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각성 상태가 됩니다. 즉, 깊은 잠에서 깨어나 얕은 잠의 단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가 각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뇌가 그것을 무시하고 잠을 계속 자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뇌가 배고픔 때문에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방광에 아주 조금의 소변만 차 있어도 그것을 아주 급한 요의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화장실이 급해서 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뇌가 배가 고파서 여러분을 먼저 깨웠고 그 예민해진 감각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야간 저혈당을 겪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중에 깨어나는 빈도가 무려 2.7배나 높았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설탕과 다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지만 순수한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어 간의 글리코겐 저장고를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채워줍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을 드시면 밤새 뇌에 필요한 연료가 꾸준히 공급됩니다. 뇌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보낼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아침까지 깊은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방광이 조금 차더라도 뇌는 그것을 무시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준 기적의 원리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당뇨 기운도 조금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 걱정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세심하게 처방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시작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꿀을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 밑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여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안의 점막을 통해 흡수된 꿀의 영양분은 간으로 바로 전달되어 밤새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 한 스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 지수가 설탕보다 훨씬 낮아서 안정적인 혈당 유지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고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즉, 꿀 한 스푼이 천연 수면제 역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콩팥이 밤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꿀 한 스푼으로 뇌를 잠재우면 비로소 콩팥도 밤새 가동되던 엔진을 끄고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을 깊이 자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설탕이 섞인 가짜 꿀이나 사양 벌꿀이 아니라 벌이꽃에서 직접 채취한 순수한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가짜 꿀은 오히려 혈당을 교란하고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아주 소량부터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밤새 잠을 설치게 했던 범인이 방광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배고픈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당장 순수한 꿀 한 스푼으로 여러분의 뇌를 달래주시고 콩팥에게는 달콤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 한 스푼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더 중요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이 밤사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인 물 마시는 시간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달콤한 꿀 한 스푼이 여러분의 뇌를 잠재우고 콩팥에 휴식을 주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속 수분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두 번째로 강조한 비결은 바로 물 마시는 시간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언제 마셔야 하는지는 병원에서조차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마시는 물은 때로 콩팥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모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고마운 파수꾼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 이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콩팥에게 소변을 만들지 말고 몸 안으로 수분을 다시 흡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밤새 우리가 화장실에 가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소변 양을 줄여주는 마법의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콩팥을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마다 콩팥을 지켜주던 파수꾼이 나이가 들면 퇴근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수꾼이 없으니 콩팥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밤새 소변을 마구 만들어내게 됩니다.
콩팥이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가동되니 결국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지에 실린 통계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2%가 이런 호르몬 문제로 야간 단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 수분 섭취를 완전히 제한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에 반응하여 뇌하수체는 부족한 수분을 지키기 위해 항이뇨 호르몬을 억지로라도 더 열심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생력을 이용한 자연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건강 약속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끊고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이 밤새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다짐을 댓글에 물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서 확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한 글자 기록이 의지를 다지는 마중물이 되고 실제로 오늘 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구체적으로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황금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50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모금씩 천천히 입안을 적시듯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다시 500ml를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밤사이 콩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 그룹에서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평균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 스스로가 야간뇨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마시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여 콩팥을 더욱 혹사시키니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날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유도 바로 이 파수꾼 호르몬이 술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서 어떻게 견디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분을 채워주시고 저녁 식단을 조금만 싱겁게 조절하니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밤에 화장실을 안 가니 잠을 푹 자게 되어 아침의 갈증보다 훨씬 큰 상쾌함을 느끼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낮 동안 중력 때문에 우리 다리 쪽으로 고여있던 수분을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아도 밤에 눕는 순간 수분이 다시 순환하면서 소변이 마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인 하지거상법, 즉 다리 올리기의 놀라운 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며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끊으셨는데도 왜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이 가고 싶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방금 마신 물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의 다리 밑에 숨어있던 수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 때문에 혈액 속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 고이게 됩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리에 물폭탄을 안고 계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푹 쉬려고 잠자리에 편안히 누웠을 때 시작됩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다리에 고여있던 그 엄청난 양의 수분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심장 쪽으로 썰물처럼 밀려 올라옵니다. 갑자기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감지한 심장은 깜짝 놀라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즉시 콩팥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몸속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심장이 힘드니 빨리 밖으로 빼내라고 말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평하게 누워있을 때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깨어있을 때보다 평균 18%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들자마자 몇 시간 만에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박 어르신께 알려드린 세 번째 비결이 바로 하지거상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바닥에 편하게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벽에 다리를 똑바로 기대거나 높은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두기만 하면 됩니다. 딱 30분만 이렇게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에 갇혀있던 수분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미리 심장과 콩팥으로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30분을 채우고 나면 신기하게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강한 신호가 올 것입니다. 이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밤새 여러분을 깨웠어야 할 그 소변들이 잠들기 전에 미리 몸 밖으로 깨끗하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밤에 누웠을 때 이미 수분 조절 업무를 마쳤기 때문에 밤새 비명을 지르며 혹사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리의 붓기도 빠지고 심장의 부담도 덜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기적 같은 자연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저 중력의 원리를 이용해 우리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30분 다리 올리기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식단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저녁 밥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올리는 정적인 노력까지 마치셨다면 이제는 가장 근본적인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식탁에서 무엇을 수저로 떠올리느냐에 따라 오늘 밤 여러분의 평화가 결정됩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신신당부하며 저녁 식단에서 반드시 퇴출하라고 말씀드린 5가지 독소 음식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물 음식입니다.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한 그릇은 소박한 행복이지만 콩팥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 즉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찌개 한 그릇에 든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에 육박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갈증 신호를 보내고 결국 여러분은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물을 찾게 됩니다. 그 물은 고스란히 밤에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콩팥은 이 넘쳐나는 소금과 물을 처리하느라 밤새 쉬지 못하고 녹초가 됩니다. 둘째는 저녁에 먹는 과일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그리고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는 과일이 아니라 물통을 통째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 한 접시에는 200에서 300ml의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오후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셋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입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 4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끊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술입니다. 술은 앞서 말씀드린 항이뇨 호르몬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콩팥은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수분을 무한정 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5째는 김치나 장아찌, 젓갈처럼 맵고 짠 자극적인 반찬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결국 지독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던 이 나쁜 식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하셨다면 지금 댓글에 끝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긋지긋한 야간요와 이별하고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끝이라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어 오늘 밤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십시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밤사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꿀 반 스푼과 함께 아몬드 7알을 같이 씹어 드시길 권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느낌을 줄여주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유지해 주어 뇌가 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몬드를 꼭꼭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방광의 예민함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약을 저녁에 드시고 있다면 밤새 화장실을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작은 복용 시간의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기적처럼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저녁 식단을 국물 없는 건식 위주로 바꾸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저녁 7시 전으로 당겨 소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식단 하나만 바로잡아도 야간요 빈도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병원약보다 무서운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결을 한눈에 정리하여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완벽한 일과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태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놀라운 비결들을 하나의 완벽한 하루 일과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 어르신께 직접 짜드린 콩팥 부활 황금 일과표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로드맵입니다. 잘 듣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시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물 50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을 적시듯 한두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팥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낮 동안 혈액을 깨끗하게 거를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됩니다. 점심 식사 이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다시 500ml를 나누어 드십시오.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 우리 몸은 세포 구석구석까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물을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콩팥에게 이제 곧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전에 마치셔야 하며 국물 없는 건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뜨끈한 찌개나 국 대신 나물이나 생선구이 또는 두부 같은 마른 반찬으로 식사를 구성하세요. 과일도 이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위장이 충분히 비워지게 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이 바로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여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이 상태로 30분 동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다리 밑에 고여있던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오고 콩팥이 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30분이 지나면 다리를 내리고 화장실에 가서 마지막 소변을 시원하게 보세요. 이때 낮 동안 몸속에 숨어있던 과도한 수분이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기 직전에 순수한 꿀 1스푼을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몬드 7알을 함께 꼭꼭 씹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뇌와 콩팥은 밤새 배고픔이나 각성 없이 깊은 휴식을 취할 준비가 모두 끝난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한 달 동안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밤에 4번, 5번 가던 화장실을 이제는 한 번도 안 가거나 많아야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 붓기도 싹 사라졌고 무엇보다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8에서 73으로 기적처럼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실제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황금 루틴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은 바로 이 소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따뜻한 당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비결인 잠들기 전 꿀 1스푼과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그리고 잠자기 전 30분 다리 올리기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품위 있는 노후를 완성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정성을 들여 건강을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한 해라도 더 오래 지켜보고 하나뿐인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하고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의 평화이자 행복입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깎여나가는 여러분의 수면은 곧 가족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모든 방법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박 어르신이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물을 참는 것이 힘들고 다리를 올리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콩팥을 아끼고 휴식을 선물한 만큼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깨끗한 혈액과 활기찬 아침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소중한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이 콩팥 부활 습관을 꼭 실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힘이라는 한마디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약속이자 우리 시니어 공동체 모두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이 진심 어린 댓글이 모여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전문가로서 병원에서는 차마 다 말해주지 못하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평온하고 달콤한 숙면 취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더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